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벌써 이제 조문 서티 이제 5번째가 되겠는데, 여러분 좀 듣고 있나요? 들어야 됩니다. 지금 혹시라도 이번 시험에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우리 상법은 한, 두, 세 번만 이렇게 돌면은 정말 여러분 점수 잘 받는 부분인데, 미리 이렇게 조문 판례를 공부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혹시라도 기본서를 다시 듣게 됐을 때 기본서 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빨리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조문이 나오고 조문하고 판례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한번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예, 카톡방으로 서비스를 해드릴 때 활용을 잘 하시면 좋아요. 공부는 어떻게 짬짬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본다면 상업등기 오늘 할 차례이군요. 상업등기에 대한 34조가 있잖아요. 34조. 우리 상업등기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법원에 가면 등기부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등 나와 있는데, 상업등기부는요, 어, 상법에서 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등기한 장부를 상업등기부라고 해요. 그러한 내용들을 상업등기라고 하는데, 이 상업등기에 대한 기본, 절차나 룰이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상업등기. 그래서 상법에서 상업등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상업등기. 첫 번째 통칙이다. 그럼 상업등기는 누가 하느냐? 누가 어떻게 하느냐? 방법. 그죠? 절차죠? 근데 이거는 잘 보시면 34조에 상법에 따라서 등기할 사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상업등기는 상법에 등기사항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등기하면 해도 등기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뭡니까? 대표권 제한 있잖아요. 대표권 제한은 뒤에 가보면 나중에 제3자의 대항 못해라는 조문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대표권 제한을 등기를 하면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안 된다. 왜? 대표권 제한은 등기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알겠죠? 등기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상업 등기는 상법에 등기하도록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34도 그런 말 하죠. 상법에 따라서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 신청해서 영업소 소지 가능한 법원에 상업등기 후에 등기한다. 신청주의다. 원칙적으로 신청주의고 상법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됐죠? 요거 알아줘야 돼요. 물론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기출 한번 가보시면 그 판례기출 1번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이런 민법 배우시죠? 민법 배우는데 민법에 가보시면 민법상 등기 있잖아요. 이 등기의 효력 중에서 여러분 공신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공신력. 공신력. 이 부동산 등기부 등기 그죠? 등기. 공신력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공신력이 뭐예요, 여러분? 등기된 대로 믿은 자를 보호해 주는 걸 말하는데 우리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 인정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상법도 똑같습니다. 상업 등기도 똑같습니다. 등기 공신력 인정 안 돼요. 물론 상업 등기는 예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하는 듯한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이렇듯이 우리가 상업 등기하고 부동산 등기가 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등기 공무원은 등기 신청에 대해서 실체법상의 권리 관계와 일치하는 제보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직 신청서, 첨부서류, 등기부의 등기요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다. 알겠죠? 그래서 형식적 심사 권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형식적으로만 등기부를 보고 등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등기소, 법원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보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공신력이에요. 등기부를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은 대로 나의 권리가 보장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고, 그럼 35조 한번 가보세요. 35조.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35조.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그렇죠. 본점 소재지 등기할 사항은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 소재지에도 등기해야 돼요. 그래야만 어때요? 만약에요, 본점 소재 등기할 사항을 지점에 등기하지 않으면 지점에서 거래한 당사자에게 본점 소재지 등기한 사항 가지고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보통은 어떻게 한다? 지점에도 등기할 의무가 있다. 그 내용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조를 한번 가보십시오. 37조. 등기의 효력인데, 이 37조 무척 중요합니다. 무척 중요한데, 이 37조가 등기 효력인데, 여기 등기에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 효력이라고 해요. 알겠죠? 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해요. 일반적 효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런 건데,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효력과 등기를 했을 때 효력이 좀 달라져요.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요, 선의자, 몰랐던 자에게는 대항을 못해요. 근데 악의자, 이걸 알고 있었던 자 있잖아요. 이 자에게는 대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등기하고 나면요, 선의, 악의 관계없이 대항을 못하는 게 원칙이고요. 여기에 예외가 있다면 이겁니다.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경우. 알겠죠? 알지 못한 경우. 이때는 대항 못해요.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등기의 일반적 효력이에요. 그럼 등기하면 왜 선의자도 대항할 수 있습니까? 하잖아요. 이걸 우리 어떻게 하냐면 등기를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적으로 등기했다는 걸 알려주고 일반인 법률 관계할 때 그 등기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몰랐다고 주장을 못한다는 뜻은 등기를 함으로 해서 공시제도에서 모든 사람이 알 거라는 전제하기 때문에 모두가 악의가 돼버려요. 등기를 하면 상대방이 악의가 돼버려요. 확인하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등기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선악 관계없이 대항할 수 없다. 그죠? 그 표현이 37조 1항 2항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요걸 또 다른 반대 해석해 보면 어때요? 악의자는 대항할 수 있다. 요 말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2항.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알지 못한 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등기하면 선악 관계없이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이 이 2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37조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일반적 효력은 자주 지문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어떤 의미인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됐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게 있다면 거기 판례기출 1번 한번 가보시면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 선의의 제3자는 조세권자로서의 국가도 여기에 제3자에 포함된다? 포함될까요? 안 됩니다. 여기에 제3자라는 건요. 뭐라고 하냐면 대등한 지위에서 보통 거래 관계의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세권에 기해서 조세 부과를 처분하는 경우에 국가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자죠. 이 자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걸 하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한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8조. 38조도 보시면 아까 말했죠. 지점 소재지의 등기의 효력 그랬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지점 소재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 효력, 일반적 효력이요. 그 지점 거래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지점 소재에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을 때는 등기의 일반적 효력 규정은 그 지점 거래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알겠죠? 그 지점 거래. 그래서 지점 거래에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 못하는 거죠. 지점과 거래한 선의의 제삼자하고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지점을 그죠? 기준으로 따져버린다. 그렇게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9조 아주 중요한 조문인데 알아둬야 돼요. 39조 이 부실등기라고 하죠. 부실등기. 부실등기인데 어, 이 부실등기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상업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믿은 걸 보호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부실등기가 예외적 공신력을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학설 대립이 있는 겁니다만은 원래 믿은 것을 보호하지 않는 거잖아요. 공신력. 그죠? 우리 상법도 그런데 여기 부실등기는 믿은 자를 보호해 줍니다. 어떻게?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다른 상의를요, 선의 제3자는 대항하지 못해요. 그럼 선의로 사실과 다른 상황을 보고 믿은 자는 어때요? 보호된다는 거예요. 원래 등기 자체를 믿고 믿은 자, 선의를 믿었다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외적으로 공신력이 인정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공신력 인정했다는 뭐 학설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경우는 잘못된 걸 믿은 자도 보호되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는 고의 과실로 다르게 등기해야 돼요. 근데 이 등기한 자는 보통 법인 같은 경우 있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대표자가 등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고의 과실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고의 과실에 대한 판단 대상 기준은 누구냐면 법인의 대표자예요. 대표자가 알았느냐, 고의를 했느냐, 과실을 했느냐에 따라서 부실 등기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실과 상이한 사항을 등기했다는 것 자체는 이건 뭘 말하냐면 사실과 상이한 사항을 등기했다는 것은 어, 처음에는 사실과 동일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실과 달라졌어요.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부실 등기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이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이사 선임 됐어요. 그래서 이사 선임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사 선임한 주총이 있죠. 이 주총이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효 판결. 그러면 어때요? 무효 판결 나왔다는 것은 이사 선임이 잘못됐다는 거죠. 소급해서. 그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 선임이 안 됐다는 것이고 등기 또한 잘못된 등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때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 달라진 거잖아요. 이것도 부실 등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실 등기에서 대표자로서 행동한 자를 믿은 자는 믿은 자는 보호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호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실 등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꼭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실 등기와 관련된 이제 판례를 우리가 조금 이제 검토를 해줘야 돼요. 부실 등기는 판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실 등기 판례 가보시면 그래서 거기 어디 가보냐면 판례기출 1번 한번 보시면 상업등기에는요 원칙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부실등기를 믿고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지분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건 원칙입니다. 맞아요. 상업등기 원칙적으로 공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실 등기를 믿고 있죠. 회사 지분을 양수했다. 그 회사 지분을 뭐 10% 갖고 있는 거 10%를 양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어 하더라도 지분 양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는 공시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합자에서 사원 지분 등기가 부실 등기이더라도 부실 등기를 믿고 합자의 사원을 지분했다 하더라도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데 그 밑에 2번을 보세요. 이걸 여러분 잘 비교해야 돼요. 여기는 그냥 부실 등기를 믿은 것이고 2번 같은 거 가보면 어떤 거예요? 상업 등 일반적 공시는 인정되지 않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만약에 부실 등기했다는 거죠. 그 부실 등기한 자가 그 부실 등기한 내용을 모르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가 틀렸죠?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기 신청권자가 일부러 고의 과실로 다르게 등기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근데 위에 같은 게 어때요? 이 부실 등기 자체가 고의 과실 없이 등기된 자체, 그죠? 등기된 자체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 본데 믿은 것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1번인 것이고 2번은 고의 과실로 다른 사실을 등기했을 때 그때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거.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 1번, 2번을 여러분이 잘 비교해보고 이제 시험에서 잘 골라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본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이겁니다. 5번 한번 가보시면요. 5번. 5번 한번 가보시면 판례 기출. 이 부실한 등기를 등기 신청권자가 한 게 아니고요. 등기 신청권자가 한 게 아니고 제3자에 의해서 제3자가 문서를 위조를 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등기 신청권자는 잘 모를 수 있죠. 위조했기 때문에 위조를 당한 자잖아요. 그죠? 이럴 때 위조를 당한 그 자체의 내용에서 과실이 있을 때도 책임을 질 거냐 말 거냐가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는요. 이렇게 문서 위조로 이어졌을 때는 등기 신청권자에게 그 불실 등의 경영이 존속에 과실이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죠 대항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등기 신청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여기에 과실은 제3자가 문서로 위조했을 때는 이 과실을 구체적 타당성있게 판단한단 말이죠. 문서가 위조됐을 때 이 등기 신청권자의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말하거든요. 그래서 과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있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3자가 위조를 했을 때는요.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6번 한번 가보시면 요겁니다. 등기 신청을 스스로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 있는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진 데 관여하거나 부실 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계속 방치하는 등 등기 신청권자의 고의 과실로 부실 등기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등기 신청권자에 대해서 부실 등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알고 방치한 경우. 이건 완전한 고의죠. 근데 위에는 그냥 과실, 단순 과실로 있다 하더라도 문서 위조됐을 때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6번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판례들을 어려우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 7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더 해보고 요 어려운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등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해서 고의를 판단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판례에서는 한 명회사의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대표 사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고의 과실을 하느냐. 근데 대표 사원이 사망을 했어요. 따로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별도로 있었단 말이죠. 이럴 때는 대표 사원이 사망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 집행한 사원 기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을 했지만 판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겠죠? 누구를 했기 때문에. 죽었다 하더라도 고의과실은 대표 사원 기준으로 하는 거죠. 죽으면 모르는 대로 그걸 기준해서 예, 정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걸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0조에 가보시면 변경 소멸 등기입니다. 등기는 외부에 어떤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서 거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 소멸했을 때는 반드시 등기하도록 돼 있어요. 그 등기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사항이 소멸할 때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변경 소멸 등기를 해야 됩니다. 뭐 그 조문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오늘은 이제 20분이 넘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영업 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여러분은 잘 따라오셔야 되고 혹시라도 올해 이제 시험이 좀 부실하거나 좀 덜 맞았다 싶을 때는 빠르게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되고, 이렇게 짬짬이 해주는 제 좋은 판례 강의를 꼭 들어두시면 누적되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